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우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3, 4년간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방가는 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장사의 1분기 실적 전망치가 한 달 만에 뚝 떨어졌습니다. 증권사들은 상장사의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1분기 추정치를 빠르게 조정했습니다. 동양증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상장사 200개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최근 한 달간 5.5% 하락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의 8개 계열사를 내다 파는 1, 2차 민영화 가운데 처음으로 2개 계열사의 매각 협상이 곧 타결됩니다. 그러나 민영화의 핵심인 우리투자증권 패키지는 애초 쟁점이 됐던 우리금융저축은행의 가격이 그리고 경남광주은행 매각은 세금 문제가 막판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중소형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오는 4월부터 2에서 3% 오릅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료 적자가 1조 원에 육박하는 등 한계 상황에 직면한 데 따른 것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4년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핫텐의 강동석입니다. 일본의 부양책이란 호재가 있었지만 글로벌 증시는 강한 상승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가 13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뉴욕 증시의 상승 가능성을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미국에서는 혹한의 영향으로 1월부터 계속해서 경제 지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제조업 지수와 그 주택 지표가 전달에 비해서 크게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어제 일본은행의 확고한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한 니케이 지수는 3% 급등했지만 오늘장에서는 0.5%, 1% 가까이 하락하는 수치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코스피가 나흘 만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연일 코스피는 지루한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뚜렷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수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9.54포인트 하락한 1937.37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는 1944선으로 나흘 만에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경제 지표에 대한 실망감으로 혼조세를 보이자 국내 증시도 개장 초 그 분위기를 이어받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어제 수급에서도 뚜렷한 모멘텀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개장 초부터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선물 쪽에서도 2,000계약 이상 강하게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현물 쪽에서 55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117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66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형주 추천할 때 역시 대안은 중소형주겠죠.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1.74포인트 오른 527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도 527포인트였죠. 5일선을 크게 웃돌며 강보합권 흐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 매수하던 개인은 매도로 돌아선 상황이고 36억 원 매도 우위를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도 줄면서 매수 전환한 상태죠. 1억 원 소폭 매수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이거래일제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2억 원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제히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엔화 약세 흐름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등 기술 관련 대형주 흐름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4%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상방 오늘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거래일째 내리면서 1% 이상 빠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또한 3거래일째 음봉이 출현되고 있습니다. 1.63%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오늘은 파란불 들어왔죠. 0.68%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 어제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형성했는데요. 현재는 하루 만에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후장까지 흐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아차가 0.9% 파란불 들어온 상황이고요. 신한지주가 1.58%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중공만 빨간불 들어와 있죠. 0.68%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종목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0.34% 강보합권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도 반도체 업황 기대감으로 3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0.96% 강하게 오르고 있죠. 파라다이스 역시 1% 이상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CJ ENL 0.9% 현재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SK 브로드밴드가 1.5%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수급에 따라서 보합권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원 40전 상승한 1067원 10전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역외 환율에서 약세를 보이며 하락 압력을 받았죠. 1064원 70전에 개장했는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재는 반등한 상태입니다. 특히 오늘 밤 발표 예정인 미국의 FOMC 의사로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호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파란불 들어와서 흐름이 별로 좋지 않죠. 기술적인 부담감이 있는 지수대로 지금 양대 지수 다 이제야말로 진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기술적 분석의 대가 그랜빌에 의하면 201선이 가장 중요한 지지 저항선이 된다 이랬는데, 지금 어느덧 코스피 지수가 201선 근처에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또한 201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여튼요, 이 시장은 조정은 있을 뿐이지 후퇴는 없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어떤 이야기를 가져왔냐면, 바로 상장 폐지 주의보 발령이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상장 폐지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장외 거래로 개인 대 개인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주식을 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상장 폐지만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관리 종목이라는 것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는 종목들도 존재하거든요. 관리 종목이 되면 일단 뭐 신용 거래 절대 안 되죠. 거래도 어때요? 30분에 한 번씩 되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관리 종목 들어가는 단원 자체만 하더라도 주가는요, 한 반 정도 반토막 나는 거는 순식간에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개가 넘는 기업들 지금 퇴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일단 코스피에서 이 동양그룹 관련해서 한 종목들, 그리고 JS전선, 자진 상폐죠. 이 부분과,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 태산 LCD라든지 등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상장 폐지 가능성이 이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으로 지금 현재는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문제는요,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이 종목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3월 말까지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정기보고서가 뭐냐면 사업보고서, 작년 1년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이 자본변동표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만 발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를 누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하죠. 감사를 해서 이 적정한 수준이다. 적정 또는 한정, 의견 거절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적정 이렇게 4단계 표현으로 발표가 되는데 이 두 가지가 3월 말까지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은요, 지금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났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코스닥 또한요. 근데 오히려 그런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좀 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미 실적 발표 다 했잖아요. 그러면 관리 종목이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다 결과가 나와 있는 종목인데 문제는 아직까지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 사고가 터진단 말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서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떨 때 이제 상장 폐지가 되냐, 퇴출이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매출액 미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미달도 있고, 그 다음 거래량 미달도 있고, 이런 주가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죠. 또한 자본 잠식이 된다든지, 이 자본 잠식이 좀 무서운데요. 50% 이상 되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고 완전 잠식이면 퇴출이 되는데, 자본 잠식은요, 이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는 점진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4개년 이상 5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퇴출이 되는데 5년이 아니라 단 1년만 해도 의외의 변수에 의해서 자본을 갉아먹는 급격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 자본 잠식을 통한 퇴출이 될 수 있다. 또 이제 질적인 문제인데 경영자들이 어떤 거야? 횡령 이런 것들요. 횡령 배임 같은 경우에 일어났을 때 퇴출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어떤 분야면 이제 불성실, 공시, 이제 공시 위반 이런 부분들 제출하는데 제출 안 했을 때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퇴출 요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상장 폐지 이 주의보 발령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요. 자,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요. 일단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이미 3년 동안에 영업 손실이 발생한 기업들 중에서 아직 4분기 실적 발표 안 했잖아요. 1, 2, 3분기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한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3년 연속 지금 영업 손실이 나 있고요. 1, 2, 3분기 동안 보니까 영업 손실이에요. 그럼 4분기에 극적인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죠? 바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는데 이 관리 종목 들어가고 나서 1년 정도 유예를 줘요. 1년 동안에 영업 손실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탈출을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퇴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재밌는 사실은요. 작년 이전에 2012년까지는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회계 체계가 가프 체제예요. 가프 체제였고 13년부터는 뭐로 바뀐 거죠? 예, IFRS로 바뀌었어요. 이 회계 기준이 둘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HTS를 통해 가지고 이런 기업의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좀 부실한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봤을 때 4년 연속 적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흑자가 나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때 그 기준을 보셔야 돼요. 2012년 전까지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고, 예, 가프 이 재무제표 연결하는 게 있거든요. 가프의 실적으로 봐야 되고 2013년부터는 IFRS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기업의 약 한 50개 기업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IFRS 쪽으로 보면은요 4년 연속 적자인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4년 연속 적자인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 관리 종목으로 안 들어갈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가프 체제 하에서 살짝 플러스 영업이익을요 한 1억 2억 내놓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것도 뭐 약간의 트릭이죠. 트릭을 써서 회계 측면으로서 영업 이익을 살짝 바꿔놓은 이런 케이스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튼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3년 이후로는 IFRS고 그전에는 가프 체제니까 가프를 두드려 봤을 때 거기에서 영업 이익이 발생한 적이 있다면 이들 종목은요 전부 다 관리 종목에 대상되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보니까, 야, 전부 다 3년 적자야. 이런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는 뭘 두드려 봐야 된다? 가프로 바꿔보세요. 클릭을 하면, 주 재무제표가 IFRS냐, 가프냐 나눠져 있는데, 가프로 딱 바꿔보시면, 거기에, 과거에는 이제 플러스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기업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 차이가 2012년과 13년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향후 이제 전망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아직까지 보고서를 제출 안 했는데, 막판까지 가서요, 더 실적 발표를 하지 않는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요, 굉장히 수상한 기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 안 좋은 기업들은 훌훌 털어내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3월 중순, 3월 말 점진적으로 가면서, 회계 감사를 분명히 지금 다 받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 감사 보고서가 지금 미리 안 내요, 얘들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감사 의견 한정 이래 내거든요. 자, 감사 의견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적정, 한정, 그리고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이에요. 의견 거절과 부적정 같은 개념인데, 한정은 뭐냐면, 이거예요. 너네 기업, 이 회계 자료 이거 보니까, 이거 믿을 수 없다. 자기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러한 회계를. 이랬을 때 한정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가요, 한정이면 부적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회계감사가, 에서 의견을 한정으로 냈다 하면 이미 그 기업은 이미 트릭이 발생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그래서 한정부터는 전부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분기 비용이 지금 전부 다 4분기에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는 건설주도 받잖아요. 영업적인 측면으로 충분히 이익이 나올 수 있는데 전부 다 영업 손실이 발생했어요. 왜 그래요?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잠재적 비용들을 전부 다 4분기에 털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도요. 지금 1, 2, 3분기 때는 실적을 좀 좋게 내놓을 또는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인데 조금 안 좋게 내놓을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4분기에는요. 이제 미룰 수가 없죠. 다 넣어야 된다고. 이 다 넣으면서 순간적으로요. 자본 잠식이 빵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현재 이제 거래소에서 아까 지금 매매 거래 정지된 종목이 약 22개 종목인데 그 정도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발표 안 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 30개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언론, 증권사 리포트나 그리고 기사에서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에서 실질적으로 이 관리 종목이나 또는 상장 폐되지가 않고 남아있는 경우는요, 한 해에 1개 내지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개 정도가 리스트에 관리 또는, 신규 관리 또는 상장 폐지 종목으로 올라섰다면 거기에서 관리에 안 들어가든지 아니면 상장 폐지에 안 들어갈 종목은요, 1개 내지 2개밖에 없다. 확률적으로요, 거의 이런 이야기 돌면 그냥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가지고요, 넣어가지고 이쪽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거 이의청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길 확률이 없어요. 혹가닥 한 번씩 이기는데 그거 이기는 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셔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략 한번 보기 전에 이거 한번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향후 코스닥 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이 저가주, 소위 말해서 동전주급, 동정주가 아니라도요,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잘 익히 알려져 있고,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들 말고, 이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어도요, 이것 정도는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것조차도 못 보고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있잖아요. 한번 쏘나기를 맞습니다. 주식 투자는요, 쏘나기만 피해가면은요, 반드시 수익이 나게 돼 있는 구조인데, 이것조차도 모른다면,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못 보시고, 한 친구가 있다. 반드시 보라고 하세요. 그런데 안 보겠다. 주식 그만하라 그랬어요. 이것조차도 모르면 주식 그만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 기업을 판단하는 핵심 부분, 바로 이겁니다.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요, 자,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 나노트로닉스라는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봤는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 기업의 이 차트를 한번 보면, 이 기업이요, 대단했어요.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기업이 가격이 얼마였냐면 7,500원입니다. 7,3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한번 상황을 보면, 모양 차트, 여러분도 차트 좋아하시잖아요. 이 차트 모양 어때요? 원형 바닥으로 살 갔네. 거래량 빵빵 터지면서 가니까 이때는 좋은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7,300원이면 73,000원짜리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때는 막 좋은 뉴스 나오고 좋은 이야기 나오고 추천도 막 할 거라고 말이죠. 이 재무 분석을 안 하고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무시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차트가 좋네 사라 이런다고. 근데 여기에 절대 말려들면 안 돼요. 7,000원짜리니까 얼마나 비싼 주식이니까 문제가 없다. 천만의 말씀. 이거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걸 봐야 되냐? 요걸 봐야 된다. 이게 뭐냐면 기업의 현금 흐름표입니다. 이 기업이 이익을 내고 못 내고가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 속에 드러나 있는 진짜 핵심은요. 절대 기업이 분식을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영업이익, 순이익은 얼마든지 이거 전부 다 마사지가 가능해요. 근데 절대 하지 못하는 거 현금 흐름입니다. 돈은 10원짜리 하나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 회사가 실제 일을 해서 돈 버는 건데 2009년에 보니까 16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42억을 까먹었네. 2011년 가서는 30억을 까먹었어요. 2012년 가가지고 25억을 까먹었습니다. 이 25억을 뭘로 까먹은 줄 아세요? 지금 제가 손익계산서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현금 흐름표라고 그랬어요? 현금 흐름표예요. 이 돈이요. 현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현금으로. 이미 이 회사는요. 이익을 내든 못 내든 상관없이 현금이요. 해마다 40억, 30억, 20억씩 나가고 있는 기업은요. 이미 끝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어요. 물론 첫 해에는요. 순간적으로 투자 활동을 많이 해서 50억, 두 번째 40억이 나왔잖아요. 50억, 40억을 투여해가지고도 30억의 적자를 보고 그 다음에는요. 더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끝난 기업입니다. 주가가 5,000원을 가든 7,000원을 가든 이거는 안 되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건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투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 내용은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기업의 평가를 할 때는 순이익, 영업이 좋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찾아보자. 어떤 거? 영업이익, 순이익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현금 흐름을 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당장요. 제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현금 흐름을 꼭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상장 폐지 주의보 발령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3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 기업들 중에서 3분기까지 적자 기업이라면 미련 없이 던지세요. 지금 던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분기 동안 극적 반전이 일어나겠지. 그 기대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던지세요. 던져가지고 좋은 종목으로 가. 좋은 종목이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줄 섰어요. 예,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봇대 한 개씩만큼 서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좋은 종목 사도 너무 편안한데 왜 그런 위험한 종목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두 번째, 이제 이 리스크가 큰 기업들의 희망 고문이 시작될 겁니다. 여기 항상 당해요. 막판 끝나기 전에요. 이게 뭐냐면 모닥불은요, 꺼지기 전에가 가장 밝아요. 그렇죠? 확 타오르고 나서 이제 재가 되어버리거든요. 바로 이런 주식들, 관리 종목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 그리고 상폐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뭐 이상한 뉴스 다 내. 막 이 테마가 해가지고 이 사업이 돼가지고 어디서 자금이 유치돼가지고 무슨 호재 이 테마에 편승했다가 이 재료 가지고 뉴스 빵빵 때립니다. 왜? 살아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전에 갖고 있던 놈들이 물량 던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희망 고문에 여러분들이 빠져들면 안 됩니다. 팩트만 보고 하자. 미래는 없다. 미래는 없고 현재 나와 있는 숫자와 현재 나와 있는 상태만 보고 가셔야 돼요. 절대 저는요. 부실한 기업의 미래는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회복이 되는 거 보고 사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데 왜 지금 최바닥에서 내가 살려고 하느냐. 안 됩니다. 특히나 항상 제가 말씀해드리지만 해마다 1월, 2월, 3월은요. 상장 퇴출 기업들이 전부 다 폭락하는 타이밍이니까 실적 안 좋은 종목들은 그 기간은 피해야 돼요. 4월 달부터는 괜찮아요. 하세요. 괜찮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다. 자, 결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2년 연속, 3년 연속으로 적자가 들어가는 기업은 두 번 다시 투자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투자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기업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현금 흐름 체크하는 거 기억하셨죠? 꼭 해보시고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보면요. 그 대박 플러스에 보면 제 방에
알트만 스코어라고 부도 확률 예측 지수 뽑는 것을 제가 올려놨어요. 몇 달 전에 강의하면서 올려놓은 건데 여러분들 그거 한번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정보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1년 이내의 부도 확률 몇 퍼센트, 2년 이내의 부도 확률 몇 퍼센트를 직접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상패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2시 20분에 오늘의 특징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중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중국의 가파른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 있는데 내일 2월 HSBC PMI 발표를 앞두고 오늘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현재 출발 예상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중국 본토지수 시장에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장이 출발하지 않았던 가운데 지금 혼조세 움직임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2100선에서의 지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상승폭을 확대해 나갈 만한 상승 모멘텀은 좀 제한적인 가운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발표 있을 HSBC PMI 지수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좀 더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상무부에서는 지난주 농산물 및 생산재 가격이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세를 좀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정책적인 기대감들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주 20개 주요 도시의 토지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토지 가격들이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토지 시장의 안정세에 따른 그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에 큰 힘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22개 성 미 시에서 GDP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중국 각 자치구에서는 이번 GDP 성장률을 좀 소폭 둔화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이 선성장보다는 선분배 후성장에 대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중국 경제가 큰 폭의 하락은 없겠지만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긴 좀 어려울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8% 내외의 움직임이 좀 더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2014년도 강공업 생산 목표치는 9.5% 성장할 것으로 보이면서 계속적인 이러한 상승세는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 대한 시장에서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오늘 중국 증시 또한 약보합권에 출발할 확률이 높은 가운데 2100선의 지지 이후 상승세를 나타낼지 여부는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상해 증시가 2100선을 지지하고 상승폭을 넓히려면 내일 발표되는 2월 HSBC PMI 호전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가 1933포인트입니다. 0.67%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코스닥은요 0.4% 상승해주면서요 527포인트 정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지수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합니까? 오늘 시장 완벽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흔들리고 있고요. 외인들과 기관들은 계속적인 매도세가 잡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죠? 제가 어제 오후장에서 수급 100점주에서 추천드린 종목 기억하시나요? 금호석유 어떻게 되고 있죠?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종가로 매수사인 드렸잖아요. 그렇죠? 방송 보신 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앞서 나가야 됩니다. 시장을 앞서 나가지 못하면요, 지금 시장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시장을 앞서가는 종목들 항상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 실적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종목을 상승을 선동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매수가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정말 이상한 종목 아니고 좋은 걸로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 알고 계시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문자를 주시면 제가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번호로 아래 번호 나가면 문자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띄워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고서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테마주 겸해서 여러 가지 갖고 나왔는데요, 종목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셀트리온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먼저 이제 교육 테마부터 일찍 드릴 거고요, 헬스케어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은 통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셀트리온 제가 계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 그리고 공개 방송에서도 정말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거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교육 테마, 교육 테마주, 테마주라 하긴 좀 그렇죠. 교육 관련주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 종목들이요, 보합권 플러스 마이너스권 많이 조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비상, 대교, 청담러닝, 능력교육, 진원링 등이 있는데요. 자, 이 관련주들 제가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어제 저녁에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선행학습금지법이라고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관련주들을 추천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바로 새학기니까. 그렇죠? 새학기에는 항상 학원을 새로 등록하거나 공부들을 많이 하려고 어머님들이 아주 그냥 고민에 빠져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붐이 일어서 좀 추천이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아예 정책으로 선행학습금지법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클래스에 맞는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그 위에는 이제 정책상 안 돼, 못해. 그럼 이겁니다. 원래 학원이 뭐죠? 먼저 배우는 겁니다. 먼저 앞서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시시할 정도로 앞서 배우는 게 학원이잖아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학원 교육, 학원 매출 어떻게 되죠? 교육사는 매출 어떻게 되죠?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해서 이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볼까요? 메가스터디, 비상교육, 대학세권이에요.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능률교육만 많이 올랐다가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관련주들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메가스터디도요, 박스권 하단 부분에 지금 딱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 정책에 이렇게 안 좋은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밀리는데 정리를 안 할 생각이신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비중이 만약에 되게 크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교육 관련주들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꼭 좀 주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관련주 헬스케어 테마주죠. 헬스케어 테마 얘기를 해보죠. 어제도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흐름, 오늘도 또 오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엄청나게 오릅니다. 따로 말씀드릴 건데요. 자, 같이 볼까요? 인성정보부터 시작해서 뭐 오늘 비트컴퓨터 7% 튀어 올라가고 있고요. 유비케어 6%까지 튀어 올라갑니다.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빨간불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정부에서 원격 의료 허용 입법 추진 소식. 근데 맨날 나왔던 얘기예요. 네, 맨날 나왔던 얘기예요.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맨날 나왔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지겨울 정도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주가를 보자면요. 자, 모든 종목들을 다 제가 봐드릴게요. 보겠습니다. 네, 상담으로도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있는데요. 우리 2443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쭉쭉 튀어 올라갑니다. 비트컴퓨터 튀어 올라가고 있고요. 그쵸? 그 다음 윗골이 달렸죠?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튀어 올라가는 흐름에서 약간 윗골이 달리지만 지켜볼만 하고요. 유비케어 마찬가지로 최근의 흐름 자체 어떻게 쭉 1월달부터 전부 다 어떻게 쭉쭉 올라갑니다. 1월달부터 다 올라가고 있어요. 1월달부터 비트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주가 흐름이 쭉쭉 튀어 올라갑니다. 자, 짧게 봤는데요. 좀 길게 보겠습니다. 주목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니까, 비트컴퓨터 보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라인상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그래도 바닥 라인부터 해서 상승 쪽으로 분위기 나와주는 아주 긍정적인 단계로 판단이 됩니다. 상승은 조금 더 나올 가망성이 큰 테마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이 보이네요. 자, 인피니트 볼까요?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다가 다시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포인트가 들어옵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차트면 1차 반등, 2차 반등 구간 61과 120선 라인까지 눈에 들어오네요. 하나 더 볼까요? 유비케어. 자, 이건 좀 너무 많이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한 포인트인데 약간 유비케어는 걱정인 게 항상 맞고 떨어졌던 라인 자체 포인트가 한 3,600원, 700원대 라인에서는 요 포인트가 좀 잡혀요. 같은 이슈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번 급등해 준다면 3,600원 이상, 500원 이상부터는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지 않나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헬스케어 관련주들은요, 조금은 기다려 볼만 하다, 조금 더 가져볼 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상의 느낌 너무나 좋고요. 일봉상의 느낌도 한 번 더 치고 갈 것 같은데, 약간 걱정인 것은 사실 이 종목군들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요. 길게 보자면, 이렇게 보자면, 비트컴퓨터 보세요.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요. 만원대가 은근히 많다고요. 만원대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만원대 가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매물대 보세요. 좀 크게 볼게요. 자, 매물대 보세요. 확대 좀 하겠습니다. 요 두꺼운 매물벽이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요때 매물벽 자체가. 이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포인트죠. 그쵸? 그래서 이걸 1차적으로 뚫고 올라간다면 그 다음 고점 라인 얼마죠? 9,000원 라인까지 매물벽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시점. 그러니까 상승을 주더라도 9,000원이 1차적인 한계 포인트.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9,000원 라인 뚫고 올라간다면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상단까지 같이 해드리는 겁니다. 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가져가시는데요. 매수하실 분들은 조정시 매수가 필요하고요. 막 급등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시간 가지고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갈짓자로 한번 튀었다가 쉬었다가 다시 튀었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한 해 계속적으로 큰 흐름의 테마주인데 급하게 가진 않습니다. 조정시 매수하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빠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443님 인피니티 헬스케어 1,800원이신데요. 홀딩 제가 의사 말씀드렸죠? 잘 판단하시고 대응해 주세요. 자, 그 다음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볼게요. 상담 종목입니다. 5177님, 네,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딱 보니까 차트 흐름이 바닥에서 치고 가는 느낌이 나요. 21선 타고 가는 느낌이 나니까 제가 봐도 지금 현 차트에서는 살까 말까 고민이 되는 단계. 네, 그거를 캐치를 하셨어요.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봐야 될 게 뭘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뭐죠? 핫한 이슈가 뭐죠? 실적과 수급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안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실적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살만한지에 대한 여부를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 부분을 체크해 보자면요. 실적이 나왔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4분기 실적이. 3분기까지 실적에서 당기순이익 부분이 93억인데 4분기 실적이 나왔나요?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있는지 좀 볼게요. 제가 이 종목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좀 나오고 있는 실적 부분은 4분기 실적 부분은 없네요. 4분기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자료 자체가 없는데요. 분기라고 검색해도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아직 실적이 안 나왔나봐요. 좀 확인은 필요한데, 어쨌든 한번 이 테마성으로 올랐던 주가 흐름이 바닥을 치고 다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볼까요? TPC도 최근의 흐름이 바닥에서 치고 가는 흐름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포인트. 하이비전도 TPC랑 이제 동급인데, 다시 바닥에서 나올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럼 갈 수 있는 포인트 있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그런데, 실적이 확인된 이후에 어떤 포인트 잡으셔야 되냐면요.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쵸? 없잖아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언제 사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실적이 나오겠죠?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움직임은 나올 겁니다. 움직임이 이 포인트에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조만간에 실적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기다리세요.
상승을 주던 기다리세요. 하락을 주던 기다리세요. 지금 뭘 보시냐면요. 여기 나와야 돼요. 수급 나와야 돼요. 수급이 좀 빨갛게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안 사도 매수하는 게 보여야 돼요. 매수하는 게. 하이비전 시스템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500억입니다. 1,500억짜리 기업을 기관들이 안 산다고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여기가 좀 빨간색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채워질 때 그때 사세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난 이후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실적이 좋아도 바로 사는 게 아니고요. 수급 들어올 때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물리십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보시고 조금 기다려보자.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볼게요. 한진네온홀딩스 보겠습니다. 자, 한진네온홀딩스 오늘 시장에서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많이 밀리진 않고 있는데요. 1149님 매수가가요 4,500원이세요. 아마 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물어봐 주셨습니다. 문자 감사드립니다. 자, 한진네온홀딩스 그럼 제가 뭐부터 보겠죠? 한진해운부터 좀 볼까요? 한진해운 수급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보자면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그래도 개인은 파는구나. 개인이 전반적으로 최근에 팔고 나가는 게 많구나 라는 게 포인트로 잡힙니다. 외인들과 기관들, 특히 외인들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게 포인트가 잡히네요. 홀딩스 볼까요? 자, 홀딩스는 원래 거래량이 워낙에 없죠. 자, 보면은 기관들이 조금 사주는 흐름에서 기타 법인까지 같이 매수가 들어오는 포인트. 개인들이 그래도 최근에 매도세가 잡히는 포인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수급적으로는 한 70점, 80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인 것은 실적입니다. 자, 실적을 잠깐 검색해 볼게요. 한진해운에 대해서. 실적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영업실적 지난 적자 지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전반적인 흐름을 볼게요. 큰 실적 흐름을 볼 때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올해까지 3년 연속 적자인데 적자폭 자체는 조금 많이 줄었어요. 2011년 대비해서는 2012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일단 적자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좀 개선이 될까요? 개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 BDI 지수 자체도 이제 꾸준하게 조금 그래도 상승 쪽으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 거죠.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주가랑 홀딩스가 같이 움직이니까 한진해운을 항상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한진해운 홀딩스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래도 한진해운보다는 차트처럼 비슷한데 수급적으로가 조금 더 낫지 않나는 판단은 들어요.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더 빠지진 않는데요. 상승 쪽으로의 전환 자체가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부탁드리는 것은 많이 보진 마세요. 이 종목은 많이 먹을 수는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짧게 보셔야 됩니다. 얼마를 보셔야 되냐면요. 여기 윗꼬리 길게 달려주고 위에서도 지금 한번 치고 올라가다가 빠져주나요. 그러니까 오버슈팅 가격으로 판단되는 게 얼마? 4,800원 정도 넘어가면은 오버슈팅이구나 판단돼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그럼 마찬가지 대응해야 되죠. 4,800원 되면 어떻게? 정리. 한 10% 정도 내외로 한 7% 정도. 행운의 7자 생각하시고 7% 수익 났을 때는 뒤도 안 보고 수익 실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면 손절가 라인은 4,300원 라인은 깨면 안 됩니다. 아셨죠? 4,300원 라인은 조심스럽게 손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인 디지털 해드릴게요. 3015님. 아이고, 제가 3015를 쳤네요. 죄송합니다. 자, 파인 디지털인데요. 이 종목 뭐죠?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관련주들, 팅크웨어도 있고요. 재미가 없어요. 큰 흐름 차트를 보세요. 주봉 볼게요. 이게 전성기였어요. 2011년대부터 2012년 초가 전성기였습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쭉쭉쭉 블랙박스까지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쭉 내려가죠. 그리고 또 파인 디지털도 보자면요. 네, 같이 쭉 내려갑니다. 네, 파인 디지털의 주가 흐름 보자면 주봉상의 흐름을 볼 때는 반등 포인트가 좀 잡히네요. 상승 줄 것 같은 차트, 이쁜 차트 흐름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3015님 매수가가 6,496원, 6,500원이세요. 일봉으로 갑니다. 6,500원이시면 얼마입니까? 요 포인트나 아니면 그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이 내비게이션과 특히 블랙박스는 괜찮지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은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통신사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만 납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뭐 크게, 뭐 인기는 사실 없는 상태이고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도 아예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현대나 기아차나 삼성 쪽에 아예 자동차 회사들이 아예 찍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찍어서 나온다고요. 아예 제품이 달려 나온다고요. 차에 조만간에.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관련 업체들이 흡수가 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되게 조금 대응이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대응이 힘든 그런 이제 종목군들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최근에 만도 같은 대형 회사들이 블랙박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만도에서요. 광고 보니까 차 들이박는데 블랙박스 시험 같이 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업체들이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가능은 하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대형주 쪽으로의 이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추세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차트 흐름 좋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편한 디지털이 양호해요. 조금 잘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는 연출이 될 겁니다. 분명히 연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매수가 부근에서는 한번 더 치고 올라갔을 때 매수가 부근에서는요.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요. 조금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셨죠? 자, 제가 순식간에 4분 해드렸고요. 또 상담을 주시면요. 제가 또 해드릴 겁니다.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은요. 통신주 좀 보겠습니다. 통신주 가져 나왔죠? 자, 통신주들이요.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며칠 전부터? 왜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영업정지 이슈가 잡히니까 주목을 받습니다. LG 플러스 보세요. 벌써 4% 가까이 치고 갑니다. 와우. SK텔레콤 1%, LG 플러스 4%. KT만이 소외를 받고 있네요. 왜 가고 있죠?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자, 영업정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업정지하면은 실적에 안 좋나요? 뭐 마케팅이 못하니까 회원수가 안 들어오나요? 그게 아닙니다. 잘 아실 거예요. 당연히 마케팅 비용은 줄어듭니다. SK텔레콤의 한 해 마케팅 비용 자체가 한 3조 3천억 정도가 작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서 한 달만 줄어버리면 3천억 정도를 순이익이 더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분. KT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한 회사의 문제냐? 아닙니다. 3사 모두한테 한 달 이상의 영업정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들 신규 회원 뭐 다 늘어나는 건가요? 늘어나나요? 아니죠.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 됐습니다. 거기에 영업 한 달 마케팅 안 합니다. 마케팅 비용 고스란히 올라옵니다. 자, 그거 어떻게? 순이익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야죠. 그렇죠?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볼게요. 자, 먼저 SK텔레콤부터 보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치고 갑니다. 바닥에서 치고 가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이 밀렸어요.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 판단이 맞다면요. 이 친구 21선 라인까지 갑니다.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고점을 영역 있잖아요. 여기 항상 맞고 떨어졌던 이 고점 라인 자체를 뚫을 이벤트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라인은 21선 라인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얼마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다는 판단이냐. 한 20만 7, 8천 원 정도까지는 길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 포인트 때 조금은 단기적인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요. LGU 플러스는 벌써 치고 갑니다. 지금 완전 쌍바닥에서 치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차트 보세요. 아우, 쌍바닥에서요. 아주 이 커다란 W자 패턴 자체가 나와줍니다. 이 친구도 어디까지 해야 되죠? 길게 보지 마세요. 한 21선 정도까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기로. 좀 더 간다 치더라도 한 1,5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어찌됐든 쉬었다 갔던 바로 갔던 간에 갈 수밖에 없는 이슈, 바닥 확인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1,500원 정도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요. 바닥 확인 이슈가 완벽하게 생긴 그런 종목이나 업종들은요. 못 올라도 5에서 10% 정도는 보통 오릅니다. 바닥부터 해가지고 몇 퍼센트 오늘 4%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2,300원이 초반대 한 5%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10% 잡자면
15,600원대 포인트가 잡히겠죠. 그래서 조금은 관심권에 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LG 플러스는 10,000원 아래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해드리고요. 오늘 제가 추천 좀 말씀드려볼게요. 셀트리온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공개방송 때도 많은 분들이 상담을 주셨던 종목이에요. 더 갈 거라고 보시냐?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간다. 걱정하지 마라. 더 사도 된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꾸준하게 잘 가고 있죠. 어제에서 오늘도 급등을 합니다. 더 갈까요? 더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신에 조정시 매수하십시오. 저는 이 종목을요. 짧게 안 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봅니다. 올 한 해 장사하려고 보는 겁니다. 올 한 해 가져가세요. 그냥 꾸준하게 들고 가시고요. 제 말씀 듣고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제가 또 이런 이슈, 또 하락하는 이슈 있을 때 또 AS 해드릴 테니까요. 잘만 들고 가시고 조정 시에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바로 추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요, 제가 갤럭시 S5 좀 모멘텀을 좀 보겠습니다. 급등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추천합니다. 한솔테크닉스입니다. 한솔테크닉스인데요. 지금 이 종목, 네, 무선 충전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테마를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좀 많이 튀어 올라갔나요? 어찌 보면 좀 많이 튀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갤럭시 S 출시가 5가 곧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상승 쪽이 있고 또 하나 실적이 흑자 전환되고요. 수급이 어떻게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기관들의 수급이 아주 아리답게 오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자, 매수가는요. 24,150원 정도에서 현재가인데요. 24,150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4,150원입니다. 목표가는요. 여기서부터 플러스 3%, 손절가는 마이너스 3%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솔 테크닉스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조금 이따가 2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는 낙폭을 줄여가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수급이 받쳐주면서 530을 2포인트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태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